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좋아져서 가시긴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더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결국 이게 신경절의 문제지만 신경절만의 문제는 아니다. 세 가지 관점에서 보셔라.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존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존스 조준호입니다. 겨울이 되면 항상 이제 꼭 이렇게 찾게 문제되는 게 있죠. 네. 독감 예방 접종. 네. 요즘 독감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여러분들도 이게 추운 겨울에 그렇게 면역이 떨어지는 이 시기에 좀 몸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항상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독감 예방 접종뿐만 아니라 이제 뭐 폐렴구균 예방 접종 네. 하시게 되는데, 그런 것과 또 일맥상통하게 그 대상포진 네. 예방 접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대상포진을 한번 앓게 되면요, 물론 가볍게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뭐 연세 드신 분들이 이게 통증이 한번 생기고 증상이 뭐 피부병이 다 없어졌는데도 네. 불구하고 계속 통증이 생기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 네.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대상포진이 왜 생기고 네. 뭐 때문에 이렇게 문제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지, 그러면 해결법은 뭔지 네.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대상포진은 이제 신경통. 네. 뭐 대상포진은 뭐 이게 한번 생기면 한 일주일 정도의 잠복기가 있죠. 네. 그 사이에 뭐 아프고 불편하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것 때문에 뭐 정형외과도 가고, 뭐 폐 쪽이면 내과도 가보고, 뭐 유방이면 또 유방 검사도 해보고 하는데 별게 없어요. 네. 근데 한 일주일쯤 지나면 피부에 이제 물집 같은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대상포진이 생기는데, 네. 이 대상포진이 돌파리도 만들고 명이도 만드는 아주 이제 유명한 질병입니다. 네. 뭐 저는 외과 의사지만 그렇게 만드는 대표적인 질병이 맹장염이에요. 아. 네, 맹장염 진단 잘못하면 완전 돌파리고, 네. 완전 거의 무르익어 가지고 거의 터질 때쯤 돼서 진단을 하는 사람은 명의가 되고, 이런 게 이제 그러겠네. 맹장염인데, 이 대상포진도 명의와 돌파리를 이제 만드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네. 이게 문제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고 약도 먹고 연고도 바르고 막 하면서 다 좋아졌는데, 네, 네. 물집이 다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남아있는 거예요. 네. 네. 이게 아주 이제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네. 이게 보통은 면역이 떨어지고 나이가 좀 들고 이런 분들한테 많았었는데, 이 최근으로 오면서 점점 더 젊은 사람들한테 그렇죠. 또 많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포진 후 신경통, 또 통증이니까 네네. 괴롭기도 하고요.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대상포진을 제가 이제 봤더니 겨울이 되면 일단 많이 늘어나고요. 많이 늘어나겠죠. 근데 요즘의 특징들을 좀 보면 반복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보통 한 번 하면 네. 그냥 평생 안 할 것처럼 네. 이렇게 네. 좀 보이긴 했지만 했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아프다. 또 포진이 올라왔다.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말은 일단 대상포진하고 관련된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근본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올라온다는 게 문제고, 문제는 해당 부위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옮겨 다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옆구리가 아팠다가 한 번은 얼굴이 아팠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실제로 바깥쪽으로는 포진이 보이지가 않아. 쉽게 수포가 네. 전혀 보이지가 않아. 네. 근데 그때 느꼈던 그런 통증들, 똑같이. 네, 실제로 이 대상포진으로 내가 느끼는 통증은 저는 안 해봤지만 아주 굉장하다고, 심한 경우에는 막 죽고 싶을 만큼의 극도의 통증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 수포가 다 사라지고 치료된 줄 알았더니 그게 계속 남아있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내가 일상생활을 하기에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적지가 않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이 한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나가신 분이에요. 이제 해외에 나가야 될 계획이 이미 있는데도 내가 너무 아파. 그러니까 병원을 얼마나 쫓아다녔겠습니까? 그렇죠. 왜냐면 외국 나가면 내가 치료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렵기 때문에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큰 병원을 다 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기능을 하고 자율신경을 본다는 이제 저희 병원에 찾아오신 젊은 여자분이세요. 30대시네. 네, 요즘은 뭐 애기지 않습니까? 30대면.
그래서 2019년 때부터 오래됐네요. 그죠? 예, 그러면서 대상포진 후에 계속 통증이 남아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게 생리 주기하고 또 관련이 있다. 거기 아픈 거하고 생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마는 그러면 뭐 생리 주기에 따라다니까 또 산부인과 가봤겠죠. 네. 그리고 어느 부위가 특히 아프냐? 가슴 쪽, 옆구리, 등 쪽에 일단 문제가 있다는 사실 좀 보시고 묵직한 게 계속 있으면서 따끔따끔하다. 그리고 그냥 일상이 이런 거예요. 버티면서 산다. 내가 즐겁고 활력 있고 행복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항상 아프고 하루하루를. 그러니까 버텨내면서 산다. 하루 눈뜨기가 너무 괴롭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장 문제도 있고 이제 저희 캐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턱이 좀 잘 안 벌어진다. 턱까지 이제 얘기를 했군요. 네. 그래서 치과에 갔더니 오른쪽 턱관절 디스크가 많이 닿았다고 하더라. 그리고 잘 때 이를 악물게 된다. 그리고 보면 자궁에도 용종이 생겨서 또 수술도 해야 되겠죠. 이제 외국 나가셔야 되니까. 네. 그리고 부정출혈이 있다. 부정출혈이 있으니까 더 수술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분은 실제로 저희 병원을 찾아오게 된 계기는 대상포진이 걸렸다가 통증이 계속 남아있는데 가슴 부위고 등 부위다. 하지만 캔에서 물어봤더니 턱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런 정서적이나 어떤 에너지 문제도 있고 장 문제도 있고 호르몬 기관에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다 따로따로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부인과 가봐야지, 장 문제 있으니까 내과도 가봐야지, 턱 문제가 있으니까 다 가야 되거든요. 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절대 이런 거는 따로 오지가 않습니다. 결국에 모든 시작은 결국 각각의 문제가 아닌 전체로 봐야 되고 그 전체 속에서의 나의 취약한 부분에 문제가 되는 게 취약하다는 거는 과거로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것 그리고 현재 안 좋은 부분에 문제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신다면 우리가 똑같은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하잖아요. 네.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찾아오세요. 아, 몸살이 너무 심해요. 근데 또 다른 분은 저는 콧물을 심하고 저는 기침 가래 때문에 예, 그렇죠. 원인은 똑같은 감기 독감 바이러스인데 현재 나의 취약한 부분에 따라서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다르게 나타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대상포진이나 이런 게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드러나는 부분들이 제일 취약한 부분, 가슴과 등 쪽. 근데 가슴과 등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특히 등은 자율신경계 영역이다. 근데 자율신경은 뭐 하는 거다? 대부분은 내장기관하고 관련이 돼 있다. 내장기관과 혈액순환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등 쪽에 뭔가 문제가 있을까를 꼭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 등 쪽의 문제가 내장기관, 그 해당 부분의 문제인 어떤 장 문제라든지 아니면 호르몬 기관, 여성 호르몬 기관의 문제까지 같이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게 더 올바른 시각이고 합리적인 시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죠. 대상포진 이러면 네. 옛날에 이제 수두를 알았던 네. 그 균이 좀 남아가지고 네. 신경절이라는 곳에 네. 남아있다가 이제 면역이 약해지면 나타났다가 네. 좋아지면 없어졌다가 네. 또 좋게 계속 유지가 되면 잠잠해 있다가 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보통인데 네. 이게 그러면 장이랑도 관련되고 네. 이게 다른 문제랑도 관련되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없단 말이죠. 없죠. 그러면은 여기 와가지고 환자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황당하지 않을까요? 황당하지만 자기의 검사 결과를 보면은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인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진료 시간이 긴 게 일단 모든 치료는 이해가 되고 본인의 의지가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공부하고 싶어야지 일타 강사님을 데려와도 내가 서울대를 갈 수 있는 거지 아무 생각이 없이 일타 강사 앞에 앉아 있어봤자 안 되는 것처럼 실제 이 부분의 문제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이해를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상포진이라는 거는 포진, 일단 수포가 생긴다는 말이 되겠고요. 네. 과거에 우리가 어렸을 때 수도라는 바이러스 질병을 앓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몸에 그 바이러스가 숨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의 특징은 뭐냐면 신경절에 숨어 있는데 신경절이라는 거는 자, 여기에 우리가 척추뼈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척추뼈 안에 이런 척수신경이 쭉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내려가는 신경이 쭉 신경 다발이 있고 그 신경에서 이제 각각으로 이제 신경이 분질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한강에서 안양천이 나오고 중랑천이 나오듯이
나올 때 이런 신경절을 형성하는데 이 신경절은 무슨 신경절이냐면 감각신경절입니다. 그래서 바깥쪽에서 오는 모든 감각의 신경을 1차 가공하는 것입니다. 야, 이거는 필요 없어 하고 잘라버리기도 하고 중요해 빨리 넘기기도 하는. 그래서 이런 이 멍오리처럼 생긴 이런 신경절에 숨어 있다가 나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숨어서 있던 것들이 나와가지고 결국 피부로 가가지고 보이는 게 대상포진이다. 그렇죠. 이게 너무 1차적인 이제 시각인데요. 그래서 치료를 보면 어떻게 되냐? 일단 너 바이러스가 바이러스 숨어있던 게 때문에. 나오니까 그렇죠. 항바이러스제를 줄 거고, 자, 너 피부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피부에 뭐 올라왔잖아. 항염증제, 국소라는 말은 그 부분만 해당하는 용고 같은 거죠. 그렇죠. 국소적인 스테로이드제를 바르고, 그 다음에 너 아프지? 그러니까 뭐 진통 소염제. 야, 너 많이 아프냐? 그럼 마약성 진통 소염제를 주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신경절에서 숨어있던 놈이니까 그럼 그 신경을 마취해버리자. 네. 그래서 신경을 차단해버리자. 이제 이게 대상포진하고 관련된, 대상포진 후 우리 신경통과 관련된 치료법인데, 흔한 치료법이죠. 흔한 치료법이죠. 근데 어느 하나 우리가 근본 원인에는 가깝지가 않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자, 내가 현재 드러나고 있는 어려움은 실제로는 나의 몸 안에 있던 여러 가지 문제의 표현형일 뿐이다. 네. 그러면 그 내 몸 안의 문제들은 세 가지 큰 관점에서 일단 보시라. 신경과 자율신경의 관점에서 척추의 밸런스, 안정성 문제를 하나 보시고, 두 번째는 혈액순환과 신진대사의 관점에서의 장, 그리고 간, 장 간의 해독 기능의 관점에서, 세 번째, 전체 세포들을 망가뜨리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환경 독소 중에 중금속을 꼭 확인해 보셔라. 네.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지만 이런 문제들이 총 합쳐져 가지고 어디에 지금 현재 가장 취약하거나 과거에 문제됐던 곳에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단지 뭐 올라온다고 바르고 아프니까 진통제만 먹을 게 아니라 근본 원인의 세 가지 관점을 치료해 보시라. 그래서 자, 신경절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척추뼈가 있어요. 척추뼈 두 개 사이에 이렇게 디스크가 있고, 그러면 이 두 개가 관절을 이뤄야지 내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구멍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구멍을 통해서 우리 신경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신경 안에 이런 신경절이 완벽히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신경절은 감각신경이라고 했죠. 근데 이 감각신경이 내가 이렇게 아프고 쑤시고 저리고 이런 피부로 오는 감각뿐만 아니라 모든 뼈와 관절 그리고 인대들에서 오는 이런 감각들도 여기로 다 들어오고요. 온동 감각 이런 것도 들어오겠죠. 더군다나 신체 내부에 있는 모든 장기에서 올라오는 감각 또한 여기로 다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이 신경절에서 예를 들면 대상포진에 그런 바이러스가 내가 난리를 치고 있다. 그러면 감각뿐만 아니라 내장기관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일으키죠. 네. 그리고 신경절이라는 게 내가 해당 신경이 예를 들면 등에서 나와서 등만 지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색깔 보이시죠? 네. 여기를 따라서 다 증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팔은 아프지만, 예를 들면 엄지손가락이 아프지만 엄지손가락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경추 6번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느끼는 가슴이 아프고 옆구리가 아프고 등이 아픈 게 결국 따로따로가 아니라 등에서 시작되는 통증이 모든 것들을 유발을 시킬 수가 있고 그 시작점은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있는 구멍, 신경절이다. 관절을 나온 신경절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럼 신경절이 왜 문제가 생길까요? 왜 문제가 생깁니까 도대체? 자, 여기 봐요. 전깃줄이거든요. 전깃줄이 뭉쳐가지고 이렇게 두꺼워지고 커진 부분이에요. 근데 주변에 뼈에 의해서 고정이 돼 있죠. 뼈의 모양이 변해. 뼈의 모양이 뭐 뒤틀려, 눌려, 찌그러졌어.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신경절, 신경에도 전깃줄에도 자꾸 물리적인 네. 자극을 줄 네. 거고 네. 자꾸 자극 주면 기분 좋아요? 신경 이상 짜증 나잖아요. 네. 짜증 나죠. 그래서 쉽게 흥분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서 상식적인 생각으로서 신경에 문제가 됐어, 저 디스크가 왔어요, 그러면 뭐 팔다리 저리고 이런 감각적인 문제만 생각하지만 똑같은 신경회로를 내장기관도 쓰고 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폐, 장관, 소변, 대변, 소변, 대변, 호르몬, 수면 이런 모든 부분도 똑같은 신경회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대상포진에 걸려도 내가 수포만 생기는 게 아니라 내장기관도 같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잠도 못 잘 수 있고, 네. 뭐 통증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다 생기고 네. 있다. 그래서 결국 신경절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척추 밸런스의 변화 때문에 뭐가 신경이 들고 나가는 입구에 문제가 생길 거고, 특히 물리적인 스트레스 자꾸 누르고 막 자극을 주고 이런 문제들은 결국 기능 이상, 감각과 운동과 그리고 내장기관과 정서의 기능 이상까지 일으킬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내장기관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내가 좀 아프고 쑤시고 이런 거는 쉽게 말하면 뭐 마약성 진통제라도 먹는다고 해봐요. 근데 심장이 문제가 생기고 호흡에 문제가 생기면 생존에 위협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신경이 다 등에서 나온다는 사실. 그래서 등 문제는 무조건 대상포진 때문에 생기더라도 내장기관병을 동반할 수 수밖에 있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이제 전체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자, 정체, 이렇게 언뜻 보면 이제 좋아 보이고,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일자목이면서 살짝 뒤집어지는 형태로 됐죠. 그러면서도 밸런스는 맞지는 않고,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걸 자세히 열어보면 또 달라집니다. 어떻게 되냐? 뼈가 이렇게 예쁜 뼈들은 이런 모서리들이 예쁘게 돌아가면서 네모의 모양을 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뿔처럼 자라 있어요. 이 30대에서는 쉽게 보이지 어렵지. 않죠. 또 이 밑으로 가보면 이렇게 뼈 조각이 튀어나와 있는 사실. 그러니까 등에 이미 불안정성이 생기면서 그 불안정성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몸의 뼈 자체의 모양이 변할 정도의 불안정성이 이미 있는 거다. 그러면 여기 아까 이 구멍이 우리 대상포진에서 나오는 신경절이 위치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엑스레이는 보이진 않겠지만 이 부분의 불안정성도 충분히 있을 것이다. 근데 이 부분은 또 피해자일 거예요. 그럼 얘가 왜 불안정해졌을 거냐? 목과 허리 골반의 불균형이 결국 척추의 중간 부분인 등의 하중을 문제를 일으키면서 결국 등의 문제를 일으켰을 것이다. 그래서 현재 눈에 드러나는 부분이 등으로 보이지만 결국 목과 허리를 같이 잡아줘야지 등의 안정성을 쉽게 잡아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면 이런 모양일 거예요. 이 뼈 조각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관절면들이 모두 퇴행이 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자, 예를 들면 이 구멍을 통해서 신경이 나오는데 이렇게 뭐 뾰족뾰족해졌다고 해봐요. 네. 얼마나 이 신경이 좁아지죠. 예민해졌을까요? 네, 이렇게 물리고.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좋아져서 가시긴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더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결국 이게 신경절의 문제지만 신경절만의 문제는 아니다. 세 가지 관점에서 보셔라. 장간의 해독 문제를 보시고 환경독소 문제를 보셔라. 근데 환경독소 문제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놀랄 만큼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머리카락을 통해서 우리가 나쁜 금속들, 특히 뭐 네, 비소, 모발 검사를. 비소, 납, 순, 그리고 이런 우라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자, 보시면 이 우라늄 파트에서 굉장히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네. 거의 뭐 끝을 넘어설 정도로 높이 있는데, 이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우리를 위협하는 이런 핵폭탄의 그 우라늄이거든요. 그 우라늄이 결국에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게 굉장히 드물 걸로 보이지만 저희 검사해 보면 굉장히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우라늄이라는 게 굉장히 드물지 않게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일단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자, 이분은 곧 해외로 나가실 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우라늄의 존재가 있으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 자, 가장 큰 위험은 신장. 우리 몸의 해독 공장 중에 간과 신장이 있는데, 네. 자, 신장이 굉장히 망가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문제가 되면 결국 골격계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뭐 암, 혈액질환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우리 연구에 보면은 먹는 물로가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물을 좀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게, 또 옛날 생각이 나니까 한 이런 가족들이 있었어요. 한조와 엄마가
그래서 엄마가 오셔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우라늄이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요? 그럼 나도 나왔으면 애들도 해볼까? 애들이 아들도 왔어요. 왔어. 근데 또 우라늄이 높아. 그러면 제일 늦게 오는 게 남편이거든요. 어. 남편 했는데 우라늄이 나오더라고요. 에. 결국 이분들은 우라늄이 그럼 있어 없어로 절대 끝나면 안 되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1차적으로는 방어부터 해줘야 되거든요. 뭘 방어해야 되냐? 이런 중금속들, 특히 이런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방사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생기냐? 활성산소, 쉽게 말하면 산화 스트레스를 굉장히 세포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활성산소들을 억제할 수 있는 항산화 칠해제들을 계속 써주면서 일단 방어를 해주고 결국 배출의 경로는 결국 똥 잘 누게 해주는 거, 그리고 땀을 적절하게 낼 수 있도록. 근데 땀을 적절하게 내려면은 우리가 뭐 사우나 간다고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겠지만 결국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몸이 좋아져야 돼요. 몸이 좋아지게 만들어서 움직이게 만들어서 땀과 그리고 똥, 소변이 원활하게 만들어가지고 배출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치료를 이제 짧은 기간에 치료를 했거든요. 한 2달 정도 치료를 했는데요. 봤더니 절망을 했다가 수치를 읽어봤더니 처음에 오셨을 때는 0.7이었습니다. 0.72. 네, 근데 보니까 0.3 반이나 떨어졌는데 이것 또한 이제 엄청나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표현할 방법이 기계가 없나 보죠. 반이 줄었는데도 아직 많다.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더 치료가 필요하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본인의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일단 외국을 나가셨고 혹시 더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실제로 대상포진으로 생긴 통증을 진통제나 뭐 예를 들면은 뭐 신경 차단술로 잠깐은 낮출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원인들은 내부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 척추 밸런스의 부정렬과 불안정성. 특히 등을 잘 살펴봐라. 그래서 등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내장기관병도 같이 올 수 있는데 이분이 앓고 있는 어떤 자궁의 문제, 예를 들면 부정출혈 문제, 장 문제도 전혀 연관관계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맞아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반드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나의 몸에 유해하게 할 수 있는 장관 해독 문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는 이런 핵폭탄, 우리 우라늄 같은 중금속도 우리가 확인해서 앞으로 생길 문제까지 예방해주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게 이제 항상 무슨 문제가 있다. 이거를 평상시에 해결하면 좋은데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해외에 곧 나가요. 아니 난 조금 있어 군대 가요. 뭐 이런 사람들 뭐 갑작스럽게 찾아와가지고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지만 이제 한다고 해도 지금 이제 반이나 줄었어요. 반이나 줄었는데도 이제 치료를 완결하지 못하고 이제 빨리 이제 일정에 맞춰가지고 뭔가 이제 뭐 군대에 들어간다든지 해외로 간다든지 뭐 출장 가야 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이게 이제 문제를 계속 이제 안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평상시에 여러분들 건강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그러면 꼭 반드시 이런 약간의 이제 좀 정밀한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건강을 좀 지켜보는 그런 해안을 가질 수 있는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게 신기한 내용, 또 재미난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원장님께 감사드리고 다음 내용도 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